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치매, 노망이라고도 불리는 고약하고도 잔인한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대뇌 신경세포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지능과 의지력, 기억력 등이 본질적 지속적으로 상실되는 질환으로 주로 노년기에 발병하고 있고, 기억력, 언어, 판단력 등 우리 신체 기관의 여러 영역에서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는 난치의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와 뇌간의 중앙에 존재하는 뇌 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활동에 장애가 나타나는 파킨슨병, 중풍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암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현대의 의학적으로도 정확한 발병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고, 불치의 병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하루빨리 반드시 정복을 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퇴행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전두축두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이 있고, 혈관성 치매에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성 치매는 갑상선 질환, 간 혹은 신장 기능의 이상에 의한 2차적 대사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핍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두부 외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성 치매,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50% 정도 높다고 합니다. 신경매독 등에 의한 감염성 치매, 정상압수두증 등 아직까지 치매는 암과 더불어서 미지의 난치병으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인간들에게 가장 무섭고 잔인한 질병입니다. 치매의 질병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니 치료 방법도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없는 것이 치매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인 것입니다. 의학계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학술에 의한 치매의 원인은 전반적인 뇌 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병은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침착이 되고, 뇌 세포의 권력 유지를 하는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 염증 반응, 산화적 손상으로 인해서 뇌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화,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 자체는 원인이 아니라 어떤 원인 미상의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60%나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뇌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치매입니다. 그리고 뇌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20에서 30%인데, 혈관성 치매는 뇌세포에 영양 공급을 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데,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기억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혈관계 질환 중에서 하나입니다. 뇌졸중은 많이 발병을 하지만 뇌졸중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후유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흔히 뇌졸중이라고 하면 보통 구안화사나 팔다리가 마비되는 편마비 증상 외에도 실제로 뇌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치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로 인한 단일 사망 원인 질환으로는 뇌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은 질병입니다. 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대표적인 치매로는 사고 등에 의해서 뇌를 다치게 되는 외상성 치매, 대사성 질환에 의한 치매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갑상선 질환이나 간장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대사성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두뇌의 수많은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뇌 조직이 소실이 되고 뇌가 위축되는 질환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에 의한 뇌세포와 위전적 질환이 아닌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병을 하는 알츠하이머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내 속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서히 신경세포가 소멸되거나 갑자기 큰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가 소멸되면서 발병하는 치매입니다. 치매의 증상은 건망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건망증은 대부분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힌트를 주거나 잠시 후에는 기억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압력이나 판단력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상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건망증은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우려를 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장애 등 다양한 정신 능력의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인 기능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감퇴가 되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순간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즉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만 치매 환자는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경과되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으로 기억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나 사물,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현상, 즉 언어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증상, 평소에는 자주 가던 곳이지만 못 찾아가거나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증상이 진행되면 집안에서 화장실이나 안방 등을 혼동하는 경우 시공간 파악 능력에 저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스름돈과 같은 잔돈을 주고받는 데에도 자주 실수를 하거나 이전에는 잘하던 돈 관리를 못하게 되는 계산 능력에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과거에 매우 꼼꼼하던 사람이 대충 일을 처리한다거나 전에는 매우 의욕적이었던 사람이 매사에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과 변화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입니다. 특히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수면장애, 불면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잘 수도 있습니다. 치매의 진단은 우선 환자와 보호자를 통해서 가족력이나 병력을 조사하고 간단한 판병을 검사를 시행하여 인지능력 평가를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의심이 되면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인지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어 있는지 의학적 진단을 합니다. 정밀검사는 환자의 인지능력을 동연령대, 학력, 성별의 정상적인 계층들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이 확인이 되면 치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혈액검사와 뇌의 영양검사, MRI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치매의 원인이 확인되면 증상에 따라서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원인적인 치료의 접근과 재활체육은 주로 치료가 가능한 경도인지 장애 치매 환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뇌출혈, 뇌종양, 정상압수두증 등으로 인한 치매는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다양한 약물에 대한 연구와 치료가 진행 중이지만 약물 치료는 신경인지 기능활성제인 콜린성 약제, NMDA, 수용체 차단제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등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치매는 신경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퇴되어서 일상생활의 전반에 대한 수행 능력 장애가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현재까지 발생기 전에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획기적인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최대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작업요법, 인지기능 강화요법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와 복원을 위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임상 경과는
원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단편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치매, 경도인지장애, 영양결핍, 염증에 의한 치매 등의 경우에는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재활체육을 통해서 일부는 이전의 상태로 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인지기능 장애가 서서히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상태가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더 이상 진행을 막고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대부분이 시간에 따라 악화가 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혈관 상태가 잘 유지된다면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초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단지 기억력 등의 인지장애 증상들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여 직업을 유지하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질환이 더 진행되면 다양한 행동 증상들, 배회, 환각, 화풀이, 불면증 등의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매 환자의 사망 중에서 가장 흔한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 감기, 요로 감염증, 욕창성 궤양 등의 2차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합병증 등입니다. 치매는 단일 증상의 질병이 아니고 증상과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발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나 재활의 방법이나 주의사항도 증상이나 종류에 맞게 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발생 기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확실하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간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에는 큰 지장은 없어서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의 직전 상태입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매년 약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체육과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는 발병을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증의 관리, 고혈압, 당뇨의 조절,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는 예방법은 두뇌 회전과 손과 발을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놀이, 독서, 취미생활 등입니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 놀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건망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생선과 야채,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야 하고 단백질의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두뇌의 주 조직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단백질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치매가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점진적인 생활체육을 죽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생존 근육을 키우기 위하여 근력 강화 운동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고 운동은 보험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건강 철학입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과 같은 인터벌 트레이닝은 인지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모든 건강에 해롭지만 특히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치료와 복원, 영양 공급을 가장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두뇌와 손, 신체를 동시에 많이 움직이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치매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 기능을 전반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최악의 질병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는 치매로 인하여 고독사를 할 위험성이 높아서 더 주의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환자가 더 많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장수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방송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를 처음부터 모두 시청을 하시면 운동의 방법과 순서, 척추 추간판 탈출증, 치매 예방 등의 재활체육 프로그램 및 홈짐, 집에서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체계적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재활체육의 지도자이며 사회복지사, 체육학자입니다. 그리고 치매 전문 요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많고 다양한 치매 환자들을 케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1:1 재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치매 관련 학습과 치매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증된 재활체육과 생활체육이니 믿고 배우시면 모든 질병의 예방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도인지 장애에 접어들었다면 한시라도 지체 없이 전문가나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치매 재활체육 PT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일 2-3시간씩 주 5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가능합니다. 재활의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전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신체의 기능이 복원이 되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강화 운동 프로그램으로 재활체육은 계속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운동과 공부는 계속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과 공부를 매일 하는 일상에 건전한 중독이 되어야 합니다. 치매는 노인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도 치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하지 못한다면 만성질병이나 불치의 병으로 죽도록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는 더욱더 잔인하고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